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함께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어제 시장이 일단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네. 2차 전지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 전에 어제장 복귀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9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네. 외국인도 컴백을 해줬고 지수도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 뉴욕 증시 좀 휴장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게 좀 움직임이 거의 없다 보니까. 네. 근데 어제 좀 사실 아시아 증시가 좀 대체로 좀 조정받는 분위기여서 그 장중에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장 막판에 그래도 좀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양시장은 일단은 상승해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어제 특징은 2차 전지가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강했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최근에 좀 혼조 양상 보이고 있고 어제는 좀 바이오가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대체로 보게 되면은 어제 그러니까 종목별로는 좀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이 좀 나타났어요. 이를테면 뭐 상승 테마를 보게 되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이 최근에 좀 하여튼 테마군으로 계속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는 좀 모처럼 좀 K뷰티가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 다뤄드린 로봇주가 어제는 좀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고 또 소비주가 좀 의외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좀 하락하는 쪽을 보게 되면 역시 좀 상반기에 좀 많이 올랐던 쪽들은 힘이 좀 빠지네요. 조선, 방산, 뭐 전력 같은 이런 섹터들은 좀 조정을 받는 좀 그런 분위기였는데요. 어제 좀 시장이 대체로 좀 혼조세의 분위기 속에서도 그래도 좀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거는 2차 전지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같은 쪽, 이런 게 이제 미국 쪽에서도 최근에 테슬라나 이제 관련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부 또 이제 미국 쪽하고 좀 동조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복귀 들어가 봤고요. 자, 오늘 중심 2차 전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어제 시장을 압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조금의 상승이 아니라 네. 상승 탄력도 자체가 굉장히 컸고요. 수급 자체가 강하게 몰렸던 2차 전지였었는데 어제 2차 전지 현재 상황 분석 들어가 본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뭐 어제는 하여튼 뭐 좀 적당히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좀 오르나 싶어서 이제 좀 오르나 하는데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좀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2차 전지의 나침반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ETF, 요게 이제 2차 전지의 주요 종목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어제 이 녀석이 장중에 6%가 올라와 버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ETF에는 이제 대부분의 주요 그 2차 전지 대표주들이 다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에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장중에 7% 급등을 했는데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2차 전지 대장주로서 굉장히 좋은 추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은 사실 그렇게 강한 추세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맨 아래 에코프로비엠이 어제 장중에 9%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이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도 포함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 그룹주,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도 포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 2차 전지 쪽이 움직일 때 배터리셀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뭐 삼성 SDI 이쪽이 좀 주도하다 보니까 그런 2차 전지의 어떤 여러 가지 훈풍들이 ETF 쪽에는 덜 반영됐던 거죠. 왜냐하면 군집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군집성이 폭발한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와 포스코 그룹주마저도 이 상승 대열에 합류해 버리니까 네. ETF가 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군집성이 이제는 매우 강해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섹터를 말씀드릴 때 군집성을 누누이 강조하는 이유는요. 바로 여러분들의 그 수익 낼 수 있는 확률하고 직결되기 때문이죠. 군집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섹터 안에 있는 종목, 뭐 속된 말로 대충사도 오르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지금 2차 전지는 정말 진짜 지금은 아무거나 대충사도 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강한, 특히 이제 9월 들어서 2차 전지의 좀 군집성이 훨씬 더 강화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자체를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일찍부터 주목을 해왔었고 그리고 중요했던 거는 지난 금요일에 종목을 픽해 주셨는데 사실 종목 픽 잘 안 들어갔었잖아요. 네. 포스코 퓨처엠을 딱 찍어 주셨고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날아갔습니다. 네. 14%의 급등이 나왔어요. 네. 와, 어제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자리 이제 매운맛으로 변했을지 아니면 여전히 괜찮다. 어떤 관점이세요? 2차 전지는 우리 6월 19일에 투자의 맛 처음 출범했을 때부터 일단 대표주부터 잡고 시작하자 네.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가 사실 저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는데 어쨌건 잡고 시작하니까 빠르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죠. 볼게요.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장중에 15% 급등인 이게 제가 8월 마지막 날에 그 반바지 현황 정리해드리면서 2차 전지가 앞으로 좀 군집성이 강화될 것이고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그래서 콕해서 이제 퓨처엠이 지금 바닥에서 아주 과묵하게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또 급등을 해버렸죠. 중간에 있는 종목은 포스코 엠텍이에요. 뭐 당연하죠. 뭐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은 이제 포스코 엠텍이나 또 뭐 포스코 DX 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좀 시종이 작다 보니까 더 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이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포스코 엠텍 맨 아래는 포스코 홀딩스인데요. 포스코 홀딩스도 어제 장중에 7%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의 군집성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8월 말까지만 해도 약간 긴가민가하는 시선들 이러다 말겠지 이러다 말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런데 이제 9월 첫날에 이렇게 일제히 불을 뿜었다는 것은 이제는 2차 전지가 더 이상 기술적 반등이 아니다. 이제는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양치기 소년이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 그럼 어느 종목을 사도 갔던 하루가 어제였었는데요. 2차 전지 말씀 주신 대로 진짜 네. 시세가 어제 너무 빠르게 올라왔었잖아요. 그럼 지금 포트에 2차 전지 없다 하면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포스코 퓨처엠,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탄력도가 높았던 쪽으로 담아 볼까요? 일단 화면을 다시 한번 보면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드업을 해볼게요. 네. 자, 첫 번째 화면 아까 보여드린 ETF가 이제 튀잖아요. 군집성이 그만큼 강화됐다라는 것은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사도 수익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어쨌건 단계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급이 그동안 덜 올랐던 에코프로 그룹주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포스코 그룹주로 이제 확산이 되죠. 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쪽이 없으시다는 분들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따라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어제 급등한 포스코 그룹주를 따라가야 될 건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집성이 강해졌다라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종목에 픽을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걸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2차 전지가 강하다. 그러면 덜 오른 거 대충 사면 오를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죠. 네. 제가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 그런 쪽에서 픽을 한 거였고요. 참 2차 전지가 다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아직 찾아보면 더 있어요. 자, 이 화면을 보실게요. 자, 위에는 LNF고요. 아래는 나노신소재입니다. 자, 덜하죠? 여러분 보시면. 그죠? 덜하죠?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올랐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2차 전지가 추가 상승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요. 이런 쪽도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네. 군집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물론 처음에는 종목별 온도차가 있죠. 먼저 치고 나가는 녀석이 있고 따라가는 녀석이 있고 아직까지 과묵한 애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군집성이 확대가 된다면 과묵하게 있는 애 쪽을 픽을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그 LNF랑 나노신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또 키맞추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강했었던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당장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운맛이 되어버렸고 덜 올라간 상대적으로 이제 보통 맛으로 보여지는 네. 종목 군단들을 바라보자. 두 종목 말씀 주셨네요. LNF, 나노신소재. 이 종목도 다음에 오늘 튀어서 또 네. 리뷰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확인을 해봤고요. 어제 시장 안에서 반도체 그래도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 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제 반바지에서 바지로 보자 말씀 주셨고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자 말씀 주실 때 그 중심 키워드가 온디바이스 AI였었잖아요. 확실히 온디바이스 AI 쪽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폰 신제품 공개 일정도 앞두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다시 한번 평가 들어간다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지난 여름에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께 반도체 쪽 이야기할 때는 단 한 번도 한미 반도체를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줄기차게 저는 온 디바이스 AI 쪽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8월 달에 반도체가 이제 급격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반바지의 주도주 경쟁에서 일단 이탈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끝났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반도체는 분명히 전년을 재정비해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이제 반등에 나설 것인데 그 반등의 선봉에 가장 유력한 이제 키워드는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그런 시그널들이 하나씩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이걸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이 BH. 자, 아이폰 모스웨지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그동안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급등을 하네요. 참 깐돌이 같은 녀석이에요. 안 갈 때는 참 안 가다가 이렇게 또 갈 때는 적당히가 없이 팍 튀는데요. BH가 이틀 동안에 무려 16% 올랐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종목은 이제 덕산 네오룩스. 이틀 동안 한 11% 올랐고. 하지만 이 시그널은 제가 이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좀 꿈틀대는데 LG전자나 삼성전기 같은 조금 더 덩치가 큰 상징적인 종목들이 움직여야 전 좀 색깔을 좀 짙게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어제 LG전자도 반응을 하네요.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주회사 LG에서 또 LG화학하고 LG전자 지분을 또 매입하겠다는 소식도 있어가지고 이미 좀 장중에 급등이 나왔던 적도 있는데 어제 올라간 부분들은 역시 좀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뭐 아이폰 이제 16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그 6월달에 그 갤럭시 언팩을 통해서 AI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삼성 갤럭시가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그림이었는데 일단 이제 애플이 지금 따라붙는 양상이니까 앞으로 삼성전자, 애플의 온디바이스 AI 경쟁이 본격화된다면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히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쪽의 논리는 상반기를 주도했던 HBM3 논리는 약간 좀 뒤로 물러가게 되고 네. 이제 새롭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간판이 올라갈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왜 제가 이걸 강조를 하냐면 그동안 오른 게 없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LG전자가 너무 올랐어요. 소외되어 있었죠. 예, 삼성전자가 사실 그렇게 올랐던가요?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안 했던 신선한 쪽에 대한 섹터라는 쪽에서 저는 또 힌트를 보고 있는.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가지고 2차 전지, 바이오, 상반기에 철저히 소외됐던 애들 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최근에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인 거고 로봇주도 바닥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 방산, 뭐 전력 이런 쪽 상반기에 시세났던 애들은 요즘에 힘이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반도체를 통으로 본다고 했을 땐 8월에 조정을 받았지만 반도체는 하나의 세부적인 섹터로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네. 워낙에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간판이 걸리느냐를 봤을 때 상반기에는 HBM3였다면 하반기 역시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간판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의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지금 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좀 꿈틀대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여전히 좀 좋을 거라 보고 있고 요 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제 오른 BH, 덕산 네오룩스, LG전자 이게 제가 갑자기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8월 13일에 그렇죠. 이미 저는 반도체 쪽에서는 이 녀석들 위주로만 보겠다는 말씀을 좀 드려왔었고, 근데 실제 이제 이 친구들이 최근에 좀 빛을 보고 있다라는 네. 거.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반도체 쪽의 탑픽은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반기 역시도 이들 종목들 위주로 저는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몇 종목이 나와 있는 거죠? 6종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 차트 캡처 한번 하셔도 좋을 네. 것 같네요. 8월 13일에 보여드리니까 그때 캡처하셨더라면 더 좋았지 않나.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 늦지 않았다. 가격이 여전히 순하다. 예. 여전히 탑픽은 삼성전자로 바라보시고 삼성전기, LG전자, LG이노텍, 네. 덕산 네오룩스, BH까지 다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HBM3의 논리는 이제는 좀 넘어갔다. 말씀 주셨던 만큼 종목에 대한 고민이 커지죠. 그럼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밖에 못 드리겠어요. 이 종목들 진짜 어떻게 봐야 되나요? 자, 제가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무슨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좀 말씀을 드릴 거는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차트를 보실게요. 자, 그러니까 주식시장은요. 자, 과거에 영화로웠던 계절이 있었던 종목들은 어김없이 또 조정을 받는 게 이게 주식시장의 생리입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랑 한미반도체라고 이게 용 빼는 재주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절이 바뀔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는 반도체가 조정을 받으면서 바이오나 2차 전지가 전면에 나서고 있고요. 반도체만 보더라도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죠. 물론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에 좀 물리신 분들은 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마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뭐 여기서 우리가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5년, 10년 장기 투자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 접근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결국에는 그 파동에서 내가 소기의 어떤 수익을 얻자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어떤 좀 계절의 변화라는 게 시장에서도 있는 거니까 이를테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정을 고점 대비해서 약 이게 한 30% 조정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사실은 이 정도면은 조정 받을 만치 받았으니까 좀 중기적으로는 분할 매수 해봐도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네. 그런데 굳이 이럴 거면 대안 종목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더 빠질지도 모르는 SK하이닉스 살 거냐 아니면 빠질만치 빠진 삼성전자 살 거냐.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 수익률이 높은 그렇죠. 쪽을 바라보자. 예, 저는 항상 주식을 볼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을 본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대 수익이라고 하더라도 위험이 크다면 그 종목은 좀 피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놓고 봤을 때 기대 수익과 위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시잖아요. 지금 삼성전자를 샀을 때는 그렇게 크게 몰릴 거라는 생각은 아마 안 드실 거예요. 직관적으로.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조금 물음표가 있으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볼게요. 한미반도체도 6월 14일에 19만 2,600원 최고점을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서요. 근데 되게 공교로운 게 뭐냐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 때 한미반도체 장중 저가가 89,100원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정확하게 50%를 조정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제 경험이나 기억에 봤을 때는요. 이렇게 불과 한두 달 전에 사상 최고가 랠리를 찍었던 종목이 고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그 종목이 한두 달 사이에 다시 추슬르고 올라와가지고 다시 정고점 뚫어가는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건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는 일단 휴식이 필요한 어떤 구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런 틈을 타가지고 온디바이스 AI 쪽이 지금 최근에 약진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내에서도 이런 쪽의 어떤 손바뀜이나 어떤 좀 이제 어떤 그 프레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쪽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좀 접근하신다면은요. 근데 의외로 좀 빠르게, 그러니까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만회하는 게 있어서 그것이 꼭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고점 대비 30%가 빠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는 유효하겠지만 기대 수익률을 대입했을 때는 굳이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삼성전자가 여전히 괜찮다. 앞서서 보셨죠? 탑픽으로 삼성전자 꼽아주셨던 만큼 흐름 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장님 원전주 어떻게 보세요? 원전주 하반기에 잘 갈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녹록치는 않네요. 근데 사실 이슈도 있잖아요. 네. 체코 원전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또 발목을 잡아가는 모양새이기도 네. 하고 원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거 화면 보면서 짧게 결론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원전 제가 지난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이제 나오면서 분명히 장 초반에 밀릴 가능성이 있고 이때 좀 저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일정 매매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월요일 저점보다는 다 올라 있습니다. 위에 거 두산 에너빌리티인데요. 지난 월요일 이후에 2.6%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밑에 이제 우진엔텍은 월요일 저점 대비해서 약 2.8% 정도 올라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바닥권에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죠. 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어떤 우려감은 일단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고 이제 이번 달에 뭐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체코 다시 네. 방문해가지고 원전 수주 현황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있고 또 이달 말에는 슬로바키아 총리가 방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금 9월 달에는 원전에 좀 신규 어떤 수주 모멘텀이 불거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정 매매상으로는 충분히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탑픽은 좀 약간 순하게 접근하시려면 두산 에너빌리티. 네. 만약에 이슈가 있을 때 조금 더 난 탄력 있는 수익을 원한다 싶을 때는 우진엔텍 이 두 가지는 지금도 전혀 뭐 문제 없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모멘텀이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좀 봐야 돼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우진 엔텍을 순한 맛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자, 이제 오늘 정리 한번 해볼까요? 한 네. 30초 정도?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2차 전지가 워낙에 강했으니까 오늘은 조금 반작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반대급부로 어제 바이오가 또 원체 쉬었죠. 좀 쉬었는데 오늘 또 반작용 나올 수 있는데 어제 창 막판에 되게 재밌었던 게 2차 전지가 상승폭을 살짝 줄이니까 바이오가 낙폭을 싹 회복하는 게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좀 이렇게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오른다 내린다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 온디바이스 AI 색깔이 더 짙어지는지를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힌트가 더 뚜렷해질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우리 부장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조성우의 투자의 맛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출발 딜사이트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 여러분들의 전략 또 한번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